오늘은 소송을 가가지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소송에서 신체 감정을 가다 보면 한시장애라는 것이 나옵니다. 한 10건 정도 가면 한시장애가 한 7건 정도, 8건 정도 됩니다. 영구장애는 사실은 잘 안 나옵니다. 신체 감정에서도. 자, 소송,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소송의 판결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결문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하냐면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에서의 소송 판결문에는 가장 중요한 뭐가 있냐면 신체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가동연한 몇 살이죠? 65세입니다. 일반적인 가동연한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농부의 가동연한은 65세에서 이제 이번에 대법원이 나이를 상향하면서 자연스럽게 70세로 상향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수라든지 이런 건 70세 정도가 되겠죠. 70세. 의사 이런 건 70세입니다. 자, 신체 감정에서 이게 영구장애가 나오면 소송 판결문에 추가적 손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안에 숨어 있는데 추가적 손해예요. 예측치 못한 추가적 손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자, 신체 감정에서 영구장애가 나와버리면 신체 감정에 대한 용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내 다친 부분을 평가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만나서 피해자를 만나서 신체를 평가해 본 후에 장애를 평가하는 건데, 이때 신체 감정서라는 것을 법원으로 의사가 제출합니다. 그때 이 피해자의 장애 상태가 영구장애다, 아니면 장애가 없다, 한시 3년이다, 한시 1년이다, 한시 5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영구장애로 나오면 되는데 신체 감정에서 한시장애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체 소송을 가면 정신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신과. 자,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죠. 정신건강의학과의 학회지에 보면, 자, 신체 감정에서 또는 정신과에 대한 장애를 평가했을 때 기간은 영구장애를 주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학회에서도. 자, 그럼 통상 어떻게 되느냐? 정신에 대한 영역 부분을 갖다가 뜬금없이 한 1년 정도 치료를 하고 임상심리검사 했다고 해서 뜬금없이 영구장애 주는 데는 신체 감정인은 또는 의사들은 지금까지 경험치로 보면 단 한 명도 없다. 자, 어떻게 주느냐? 한시, 2년, 아무리 중한 정신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통상 2년에서 3년 이상을 주지 않더라. 물론 내가 쭉 찢어지고 두개골을 쭉 갈라서 개도술을 하고 내가 쭉으로 들고 이러면 물론 영구장애를 줄 수 있으나,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뇌출혈 정도가 있었고 초점성 뇌 자상이 있었고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가 있고 뇌출혈이 있고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영구장애를 갖다가 막바로 주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더라, 신체 감정에서. 그런데 여기서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신체 감정 결과니까 재판부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한 판결문을 내려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판결문 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신건강의학과 한시장애 2년에 12% 장애하고 딱 명시하고는 판결금액 2,300만 원 하고 판결 땅 판결문 딱 내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장애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정신과만 요 부분에서는 정신장애 이야기 할게요. 여기 있어. 판결을 받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가 아프고 막 깨질 것 같고 잠을 못 자고, 잠을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밤에 막 귀신이 보이고 봐도 또 봐도 기억이 안 나, 막 이런 증상이 계속 발생을 해요. 이러면 2년의 장애가 끝난 게 아니고 장애가 이어지는 거예요. 연속되는 거예요. 근데 소송 판결에서 끝났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속되는 장애에 대해서 아마 청구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손해를 갖다가 청구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린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신체 감정의 감정서를 이제 전문가들은 꼼꼼히 봐요. 손해사정을 하는 사람들은 또는 변호사는 꼼꼼히 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기 환자는 5년간 지속적으로 8년간 지속적으로 정신과에 해당되는 장애의 증상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 또는 정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증상이 잔존하므로 영구장애에 해당함. 여기 핵심이 다 있어요. 자, 사고 나서 한 2년 치료받고 그 후에 신체 감정 가면 한시 2년 나온다는 거죠. 근데 경우의 수는 8년 동안 치료하고 꾸준히 치료하고 이 증상이 호전이 안 됐으면 영구장애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판결이 한번 났어요. 연속성을 한시 2년으로. 그리고 다시 신체 감정을 간다고 했을 때 이미 사고 난 지 2년 지났고 장애 기간 2년 지났고 벌써 4년 지났잖아요. 이 소송 가면 또 한 1년 지나요. 자, 5년 동안 지속적인 증상이 잔존한다라면 신체 감정인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영구장애 줄 수 있어요. 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했고 판결에서도 이미 1차 신체 감정에서 누군가가 2년을 내줬어. 그럼 그 다음에 영구장애 주는 신체 감정하는 의사는 영구장애 주기가 훨씬 더 편한 거예요. 평가적으로 봤을 때도. 짐을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런 증상이 계속 남아있는데 판결 받았다고 아, 이 사건은 끝난 거야 하고 손을 뗄 것인가? 아니면 이 손해가 촉발 손해가 더 큰 거죠. 추가 손해가. 자, 나이 40이에요. 오늘 자꾸 40이 자꾸 나오는데 하여튼 40살이에요. 40에서 연속적인 장애가 2년 받았던 거 영구장애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65세에 남아있는 나머지 기간 동안의 장애가 영구장애로 남아요. 그럼 이 손해가 5천이 되든 1억이 되는 거예요. 급여 소득에 따라서 2억도 될 수 있겠죠, 손해가. 판결은 이렇게 나왔으나 이렇게 연속적인 부분이 장애로 남으면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있어요. 자, 생소한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 드라마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엄청난 통증이 맨도날로 살을 갖다 쭉쭉쭉 찢는 암 한 4기 정도의 통증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요. 심한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런 환자들이 신체 감정 가면 의사 선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좋아질지도 모르고 안 좋아질지도 모르고 그 원인도 제대로 잘 모르는 복합 통증 증후군이에요. 그냥 증상을 보고 이 병을 판단하는 건데, 이걸 들고 처음에 CRPS라고 2년 만에 소송 가지고 딱 진단을 처음 하는데, 평가하는데, 물론 주치의는 장애평가 영구장애로 내렸겠죠. 근데 주치의조차도 영구장애 내리는 의사가 없어요. 마통과에서 내리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주치의도 장애를 갖다 2년, 3년밖에 안 내리는데, 소송 가면 무조건 이거는 그냥 98%가 어떻게 되냐? 한시 3년 내려요. 또는 장애 없다고 나온 경우도 많아요. 왜? 그 발현되는 증상이 5, 6가지가 돼야 되는데 A매 6판으로 평가를 하는데 안 나와버려. 나와도 3년 줘버려요. 제가 경험칙상 좋아지는 사람이 한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더 안 좋아져요. 더 아프고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 3년 판결 받고 3년 끝났어. 청구 안 하고 끝나버려요. 한 평생 아프고 약은 계속 먹어야 돼.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너무나 큰 손해예요, 이거는. 자, 판결문 받아도 추가 손해, 예측지 못한 손해는 민법에서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판결문 받고 나서라도 다시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좀 더 나아가면 많아요. 판결문 받고 나서 머리가 계속 수두증이 생기고 아파요. 자, 판결문 받고 판결문을 받았을 때는 부분강직인데 골이 썩어버렸어. 개사가 왔어요. 인공관절 삽입하고 나서 신체감정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소송 바로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지 못한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소송 판결문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소송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판결문 받았으면 판결문 한번 다 뒤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영구장애인지 한시장애인지 지금까지 교통사고 관련해서 다른 사고도 많겠죠. 뭐 어떻든 간에 소송을 갔으면 신체 손상과 관련된 소송을 갔으면 한 번쯤 판결문을 뒤져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우리가 소송 가면 판결문만 받는 거 아니에요? 자, 빨리 판사님 판결 내려버리고 사건을 빨리 종결해 버리려고 뭘 하냐면 꼭 소송 중간에 하해 공고 결정문 이라는 것을 내리고 쌍방이 이의가 없으면 합의 보세요라고 해요. 이거는 다툼이 엄청 많아요. 이런 식이죠. A와 B의 신체 감정도 갔다 왔고 이것들 저것들 봤더니 손해액이 그냥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이야. 피해자 너 오케이? 가해자 너 오케이? 쌍방 의의 없어. 그냥 끝내버린 게. 이게 하해 경고 결정이야. 내용이 세부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소송 전 합의 조정처럼 뭉뚱그려서 합의금 얼마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우기가 되게 애매해요. 후발되는 손해 뭐 1시 2년으로 나왔는데 뭉뚱그려서 하해 공고 결정문 내려버린 거예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후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법리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다. 물론 모든 소송은 가능성 제로다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어요. 다만 매우 어렵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판결문을 열어보고 앞으로 교통사고 나서 판결문을 받는 사항이면 항시 판결문에 한신지 영군지를 꼼꼼히 보고 그 정상이 남아있다라면 추가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해라 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절대 하해 경고를 한시장애가 끝날 것 같다라 그러면 하해 경고를 받아도 되나 또는 영구장애이면 받아도 되나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신체 부위 손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판결문 받고 나서 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는 하해 경고 결정문을 받지 마라. 그냥 판결까지 가서 판결문을 받아라 라고 권해드리고 법률적인 자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 가면 막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하해 경고 결정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꼭 말씀드리면 소송에서 어지간하면 물론 당연히 뭐 조그만 골절, 8주 진단 뭐 이래가지고 간부 골절 이런 것들 나이가 좀 더 드신 분들은 그냥 하해 경고 받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장애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내 장애는 그러면 판결문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런 사례, 이런 판결문을 받았는데 봤더니 내가 지금도 이런 장애를 안고 있다. 근데 판결문 봤더니 한시로 나왔다. 그러면 이런 것도 전문적인 또 소송을 진행해드린 신체 손상에 대한 소송을 변호사무소에다가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가 후발적으로 얼마가 생기고 소송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